최근 의료 데이터에서 보면 2030 젊은 뇌졸중 환자가 연간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을 인지도 하지 못하다가 탁 하고 터지거나 막혀버리거나 되돌이킬 수 없는 뇌졸중 환자가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혹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한두 잔의 커피는 오히려 항산화 성분 때문에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긴 있어요.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아침에 공복에 먹는 커피는 제일 안 좋습니다. 커피가 조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성분을 걸러내주기 때문에 항산화 이점만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던데, 혈관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바라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아무런 증상 없을 때 제일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장마철 시작됐잖아요. 비가 오면 환자가 좀 적습니다. 네, 조금은 여유가 네, 생기시죠? 맞아요. 원장님 병원에서 뇌 쪽 MRI 찍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죠. 그냥 증상 없이 오셔가지고 뇌동맥류 발견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이상하다, 웬 두통이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뇌종양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시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뇌경색이 지나가가지고 그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 기사나 이런 것도 봐도 2030 분들이 의외로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다는 얘기가 또 많은데 30대는 진짜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진단도 많이 했고, 남편 지인분들도 나 입원했어, 뇌졸중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젊으니까 당연히 혈관도 깨끗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의료 데이터에서 보면 2030 젊은 뇌졸중 환자가 눈에 띄게 급증을 해서 연간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전체 환자들 중에서는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관 문제가 빠르게 진행돼서 그런 것 같아요. 늘 강조해도 입 아프지 않은 서구식 식습관뿐만 아니라 여러 짜고 맵고 달게 먹는 식문화, 그리고 관리 안 하는 생활 습관, 스트레스 높은 고강도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죠. 그래서 이런 혈관 문제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노출이 몸속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 자체는 증상이 없어요. 고혈압, 고지혈증은 아예 증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두통이 생기면 내가 혈압 때문에 두통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혈압이랑 고지혈증, 당뇨 자체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혈관 문제로 일어났을 때 그때 치명적인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설마 내가 벌써 아프겠어? 이렇게 방치한 상태에서 쭉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증상을 인지도 하지 못하다가 혈관이 시한폭탄처럼 탁 하고 터지거나 막혀버리거나 그렇게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 그렇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뇌졸중 환자가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혹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돈 안 되는 습관은 자는 동안 피가 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끈적해지는 시간 동안에 뭔가 이벤트가 잘 생겨요. 새벽 시간대, 아침 시간대. 그러기 전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찐득찐득한 피를 희석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값싼 예방 방법이죠. 요즘에 아침에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셔도 괜찮은 건지. 아침에 공복에 먹는 커피는 제일 안 좋습니다. 커피는 물이 아니에요. 카페인이에요. 이뇨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공복에 커피는 사실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더 농축을 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한두 잔의 커피는 오히려 항산화 성분 때문에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자체가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에스프레소나 머신으로 내린 커피 표면에는 기름진 뽀얀 거 있잖아요. 그게 크레마라고 하는데, 그게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엄청나게 합성을 해서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에스프레소 방식 대신 종이 필터에서 결러서 내는 드립 커피가 조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종이 필터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성분을 걸러내주기 때문에 항산화 이점만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 커피를 더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절대 공복에 마시는 것만 지양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미지근한 물부터 먼저 마시고 오전 한 11시 이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 이후에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네. 혈관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아무런 증상 없을 때 제일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경동맥 초음파나 피검사 이런 것들이에요.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은 전구 질환이 있어요.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3가지 대사질환. 물론 이런 것들이 없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 MRI나 뇌 혈관 MRA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찍어봐라. 이렇게 저는 항상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런 기저질환이 없이도 생겼다가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돌이킬 수 없는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비싸죠. 뇌 혈관 보는 MRA나 MRI나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 전에 내가 전구 질환을 알 수 있는 피검사나 혈압계 집에서든 은행에서든 어디서든 혈압을 잘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혈압을 체크하는 게 제일 간편하다. 하지만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인 것 같아요. 경동맥 초음파는 혈관 자체는 모든 혈관이 다 똑같은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접근하기 좋은 혈관을 찾아서 혈관의 노화 정도, 혈관의 찌꺼기가 낀 정도를 확인을 하면 전체 혈관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보는 게 경동맥 초음파예요. 뇌 MRI는 뇌세포랑 뇌 조직 자체를 촬영을 해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지나간 미세한 뇌경색 흔적이나 조직 손상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죠. 그리고 뇌혈관 MRA는 뇌혈관만 정밀하게 촬영을 해서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나 이상하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동맥류가 있는지 혈관 지도를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뇌졸중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로 이 2개를 세트로 같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다,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럼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보면 내 혈관이 이 정도 스트레스 레벨이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거를 안심해도 되겠네, 아니면 생활습관 교정만 해도 되겠네, 아니면 내가 약을 적극적으로 써야겠네,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좁아져 있는지 내 MRI나 내 MRA나 심장 CT까지 찍어야겠네, 그런 것들을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선별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게 경동맥 초음파일 것 같아요. 그래서 2030이라 하더라도 가족 중에 뇌졸중, 심장질환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던가 아니면은 한쪽 시야가 좀 뿌얘진다던가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뇌 MRI나 MRA를 찍어보는 걸 권해요. 한 5년에 한 번쯤은 찍어보는 게 정말 내 건강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병원을 잘 안 다니는데 고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 이런 위험인자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런 게 있지만 나 약 먹는 게 좀 싫어서 약 먹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드시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검사도 안 하고 피검사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더 자주 피검사를 하고 약을 의사가 드시라고 하면 꼭 드시고, 한번 이걸 뇌졸중을 겪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중풍 한번 오고 나면 한쪽 혈관이 다 막혀버리는 중풍이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신경과 병변은 오기 전에 확인하고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또 챙겨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양제 성분 같은 게 있을까요? 오늘도 사실 검사하신 분이 뇌졸중 흔적들이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뭘 챙겨 먹어야 되냐? 영양제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영양제는 사실 오메가3랑 비타민 C, 비타민 K 이 정도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2개를 고른다면 저는 오메가3랑 비타민 K를 고르거든요. 비타민 C도 물론 중요한 영양소긴 한데 뇌혈관 측면에서 보면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중요한 기름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피 속 기름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3는 제가 누차 반복했지만 꼭 반드시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 또 혈관벽 탄력을 유지를 하고 석회화를 막아주는 게 비타민 K2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칼슘 보충제예요. 칼슘 보충제를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칼슘이 뼈 속으로 가지 않고 뇌혈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돌처럼 딱딱하게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메가3를 먹겠다고 하면은 중푸른경성 같은 맞아요. 그런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요즘엔 또 중금속 노출의 위험이 있으니까 질 좋은 오메가3가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 좋은 오메가3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쯤에서 저는 또 궁금한 거는 완전히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미리 몸에서 보내는 미세한 전조 증상 같은 것도 신호가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기는 해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전 세계 표준이 있어요. 페스트 법칙. F, 페이스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입꼬리가 한쪽으로 안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얼굴 한쪽이 비대칭이 생겨요. A, 암. 한쪽 팔을 뜻하는데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한쪽에 좀 힘이 안 들어간다. S, 스피치는 말이 잘 안 된다. 그리고 T, 타임, 지체 없이 119에 전화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뇌 혈혈발작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분 만에 사라지니까 긴가민가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한번 TIA가 오고 나면은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그 즉시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순식간에 뇌졸중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뇌졸중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뇌가 딱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 두 가지. 우리 몸의 혈관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뇌경색이 훨씬 더 많거든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혈관 고속도로에 정체되는 기름찌꺼기나 피떡 같은 게 고속도로를 막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활하게 못 가니까 이 뒷부분 조직, 고속도로의 뒷부분은 아예 피가 못 가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조직이. 그게 바로 뇌경색. 뇌출혈은 약해진 혈관벽 때문에 갑자기 혈압이 탁 높아지는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 속에 피가 고이고 주변 세포를 압박하면서 터져버리는 거죠. 댐 같은 게 무너져 내려서 피가 콸콸 흘러져 내리는 상황. 둘 다 메커니즘적으로는 다르지만 어찌됐건 혈관이 피를 공급하던 뇌 영역이 멈추게 되면서 뇌가 지배하던 우리 몸의 기능들이 마비되는 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뇌졸중 자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위험인자는 쌓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행질환이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는 반드시, 여기까지는 반드시입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은 뇌 MRI랑 뇌 MRI를 찍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5년에서 10년에 한 번쯤은 찍어보는 게 추천드리고 이런 것들은 오기 전에 막으면 괜찮아요. 그냥 나는 뇌졸중 없이 쭉 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뇌졸중 중풍 한번 있으셨던 어르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쪽을 항상 불편하게 사시는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신경 쓰지 못하셔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의학도 발달돼 있고 워낙 정보가 많잖아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번쯤은 꼭 검사를 해보고 신경을 써서 이거를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한테는 뇌졸중이 안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은 좀 아니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30대부터도 사실은 최근에는 진짜 많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